오늘은 닉슨 독트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전 세계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 정치 구도 속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며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이런 긴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외교 전략을 넘어서 전 세계의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배경.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이는 미국 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전쟁의 종결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닉슨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외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모든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각국이 자신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바로 지역적인 방어 책임을 해당 국가에게 넘긴다는 원칙입니다. 즉,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에는 그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닉슨은 미국의 역할을 군사적 지원으로 제한하면서도 경제적, 외교적 지원은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찰처럼 행동할 수 없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할 수 있다는 점진적 개입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실행. 닉슨 독트린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된 사례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 과정이었습니다. 닉슨은 전쟁의 종결을 향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화라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철수와 베트남군의 역할 확대를 통해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줄이되 물자와 무기 제공을 계속 지원했으며 베트남군의 훈련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베트남에 대한 책임을 현지 정부와 군에 이양하려 했습니다. 이 방식은 닉슨 독트린의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이 더 이상 모든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닉슨 독트린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습니다. 이에 닉슨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972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닉슨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의 열세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냉전에서 소련과 중국 간의 균형을 만들고 두 강대국을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한계와 결과. 닉슨 독트린은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외교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닉슨 독트린이 모든 상황에 잘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필수적일 수 있었고, 이 지역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닉슨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었지만 남베트남의 패배와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로의 전환은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닉슨 독트린이 남긴 중요한 유산은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모든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방어를 맡기고 자국의 군사적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재조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지원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여러 갈등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외교 전략을 재편성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 갈등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계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고 미국 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냉전 시대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